근데 실제 이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가 엄청 어려워요. 책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가 실제 출시되는 문제보다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남으시면 풀어보시고요. 교재 169페이지에 보면 최신 유행 기출문제라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험 나온 거랑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거기 1회부터 10회까지 있을 거니까 요걸로 1회부터 5회까지군요. 요걸로 풀어보고 그래도 이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제가 시험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실제 기출문제 시험지. 그거 나눠드릴 테니 그걸로 풀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싹 정리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네, 같이 할 거예요. 1-169페이지요. 너무 많이 뒤에요, 선생님. 교습생 너무 많이 뒤에 나눠져 있어요. 자, 한글 다 키셨죠, 새 거? 네. 파이팅. 할 수 있어. 저장 누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화해서 내려놓고. 어저께 거 저희 캠으로 저장된 건가요? 동영상? 네. 그러면 그거 올려주시면. 아직 안 올라갔죠. 귀찮아서 안 올랐다. 됐어요? 네. 자, 제일 먼저 답안 작성 요령부터 키보드에서 F7 눌러주시고 위쪽에 10mm, 머릿말에 10mm, 꼬릿말에 10mm, 아래쪽에 10mm, 왼쪽에 11mm, 오른쪽에 11mm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써야 돼요. 1점 쓰고 엔터 5번, 2점 쓰고 엔터 2번,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 눌러서 페이지 나눠주고 3점 쓰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1번부터 풀지 마시고 2번부터. 왜냐면 1번은 영문이 써지는데 영문의 타수가 빠르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근데 저는 좀 느린 편이라 2번 문제부터 풀어서 점수를 좀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1번 문제로 돌아와서 풀었거든요. 영타가 사실 빠르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번 문제부터 쭉 해서 5번 문제까지 싹 풀고 1번 문제로 돌아오는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커서는 2번 문제 아래다가 클릭해서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놓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마 도형 그려서 선생님들 좀 화면이 멀리서 보일 거예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굴려가지고 확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보기에 가서 폭맞춤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입력 클릭 맨 앞에 표 그림 눌러주세요. 줄수 5줄에 칸수 6칸 해서 만들기 할게요.
자, 다 쓰셨으면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고 위에 상단에 글꼴, 굴림 넣어줄게요. 자, 이때 굴림이라 손으로 쓰든 찾든 왼쪽에 모든 글꼴을 눌러주셔야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캡션이 들어가져 있어요. 조선왕족실록이라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에 메뉴표에서 앞에서 두 번째 가일 조그만하게 써져 있는 게 캡션이죠. 이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누르고 위 눌러줍니다. 그럼 표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조선왕조실록 유네스 이거 순서 바꿔도 되냐고 간혹 물어보시는데 빼먹지 않으시면 순서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테두리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캡션을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내용을 다 쓰셨다면 다음과 같이 블럭을 잡고 역시 똑같이 굴림에 10포인트 그리고 조건은 없지만 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써져 있어서 오른쪽 정렬까지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배경색 노랑 해줄 거예요. 아니, 숫자 오른쪽 정렬 해줄게요. 죄송합니다. 자, 154부터 오른쪽에 평균값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비어있지만 이 부분에도 나중에 숫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같이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고 자, 이제 3번 조건 노란색으로 색칠할 건데 일전에 얘기했다시피 시험지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에 노랑 채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9분부터 15까지가 색깔이 칠해져 있죠. 위에 메뉴표에서 채우기색, 요 셀 배경색이 채우기색입니다. 셀 배경색, 그리고 노란색 찾아서 클릭할게요. 4번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 소수점 두 자리를 구하고 라고 써져 있어요. 오른쪽에 여기 비어있는 칸 부분에 평균값을 넣어달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154부터 여기 끝까지 블럭을 잡고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블록 계산식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블록 평균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소수점도 생겨요. 자, 그 다음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요거는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두리 해줄 거예요. 9분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아주고요. 표 바깥쪽에서 셀 테두리 배경 그 다음에 각 셀마다 적용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클릭을 해주고요. 바깥쪽 눌러서 설정해주세요. 자, 위에 머리 부분이 9분부터 평균까지 첫 행의 블럭을 잡고 역시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실선 클릭하고 바깥쪽 클릭하고 설정합니다. 자, 앞쪽에 9분부터 권수까지 블럭 잡고요.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색마다 적용 클릭. 그 다음에 이중실선 클릭하고 바깥쪽하고 설정합니다. 자, 그럼 블럭을 풀고 한번 테두리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버그로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클릭하고 셀 테두리 글씨 누르고 대각선 아래 셀 테두리 글씨 누르고 대각선 위 넣어주세요. 블럭을 연속으로 2번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테두리 안 들어가는 버그 있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50점. 조건 하나당 10점씩 감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차트 만들어야 되죠.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블럭을 잡아주고 위에 상단의 메뉴표에서 앞에서 세 번째 차트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차트를 아래로 내려줄 건데 오른쪽 위에 글자처럼 지급에 체크 하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 마우스 우클릭해서 차트 마법사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요거 첫 번째 거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그리고 다음 눌러줍니다. 이제 방향을 보면 돼요. 방향은 행인지 열인지를 보면 되는데 가로축에 들어와 있는 게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만약에 틀리면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차트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는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쓰는 거죠. 차트 제목에 조선왕조 실록 유네스코 그리고 Y값 축에다가도 축 제목 단위 책수 넣어줍니다. 가로까지 쓰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확인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차트 제목부터 이제 옵션을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위에 제목인 차트 제목 부분에 더블 클릭. 그러면 창의 이름은 제목 모양이라고 써야 되고요. 찐 가로 안에 있는 조건인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선 모양 종류 없음을 한 줄로. 자, 그 다음에 그림자에서 체크하고 2포인트 넣어줍니다. 나머지는 건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글자 탭으로 넘어가셔서 글꼴을 궁서에 12포인트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진하게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하셨을 때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서 위치 탭 클릭하시고 여기 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 이게 출력 형태를 보면 선생님 뒤에 그림자가 블러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온 건 안 그러잖아요. 이거는 버전 차이예요. 2020 버전은 이렇게 블러 처리된 그림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지도 실제로 이렇게 블러 처리된 그림자로 나와요. 모양이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왼쪽에 4번 조건 제목 위에 전체 글꼴 궁서 보통에 10포인트 넣어줄 겁니다. 여기 단위 책수 부분이 축 제목부터 바꿔줄게요. 단위 책수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축 제목 모양이라는 창이 뜨고요. 글자가 세로로 써져 있기 때문에 가로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글꼴을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궁서 보통 10포인트 넣어줍니다. 궁서 보통, 요게 보통 10포인트. 보통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궁서랑 10포인트만 해주시면 돼요. 자, 숫자도 역시 더블 클릭하고 그러면 축 이름표 모양이라는 창이 뜨고요. 위에 글자 탭 클릭, 궁서 10포인트 그리고 설정합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다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 부분, 아니지. 가로축 이름표 부분, 글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 글자 탭 클릭하고, 글꼴 궁서 10포인트 설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례 부분에 더블 클릭하고요.
조건에는 없지만 완성작에는 테두리가 있어서 선 모양 종류 없음을 한 줄로로 바꿔주고 위에 글자 탭 클릭하고 궁서에 10포인트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설정합니다. 자, 간혹 이게 이렇게 두 줄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더블 클릭한 뒤 위에 위치에 가서 오른쪽 가운데 눌러서 설정해 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얼추 비슷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얘가 이렇게 좀 겹쳐 있다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림 영역 더블 클릭하면 차트 속성이라는 창 뜨고 위치 탭에 가서 사용자 정의 위치의 체크를 풀어주시고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지금 보면 숫자가 다르죠, 출력 형태랑. 그래서 여기 눈금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주고 그럼 축 모양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비례로 넘어가서 자동으로 꾸밈 및 체크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최소값에 0, 최대값에는 200으로 넣어줄게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최소값, 맨 위쪽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200 맞죠? 그 다음에 0을 제외하고 몇 개죠? 4개죠. 그래서 큰 눈금선에 4 써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그러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숫자가 들어가요. 됐나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클릭해서 마무리.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없앨 순 있어요. 없애보죠. 자, 더블 클릭하고요. 축에다가 다시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금 클릭하고요. 없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2020 버전은 숫자의 첨단자 구분심표가 자동으로 찍히나 봐요, 축에. 근데 2016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요거 첨단자 구분심표 찍는 그 기능이. 그냥 없애면 안 되겠네요는 아니에요. 감점은 별도로 없을 거예요. 없애도 돼요. 그거 없애도 감점은 없어요. 응? 그거 차트 바퀴 클릭 안 하고 휠 굴려서 그럴걸요? 자, 다 끝났다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 풀어주세요.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걸 안 하면 톡 하고 꺼져요. 영을 제외하고 4개가 같고요. 네. 작은 눈금선은 건든다, 안 건든다? 안 건드린다. 그렇죠.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아래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을게요. 교재 페이지 1-170 페이지입니다. 자, 3번 아래다가 클릭해서 번호 써주고요. 띄어쓰기 1번, 탭 2번. 띄어쓰기로 공간을 만드셔도 되지만 탭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오른쪽에 번호 옆에다가 1번 옆에다가 클릭하고 1번 옆에다 클릭하고 입력에 FX 수식 눌러줍니다. 자, 처음부터 분수가 나오네요. 네 번째 거 분수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대문자 F
아래로 내려가서 소문자 H. 자, 그 다음에 H 오른쪽 하단에 아래첨자로 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에 아래첨자 E 써주세요. 자, 그러면 아래첨자 끝났죠?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방향키 오른쪽 한번, 그리고 한 번 더 오른쪽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럼 분수 밖으로 나왔고요. 는하고 T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첨자 E. 아래첨자 방향키 아래첨자 나오고 방향키 오른쪽에서 나오고 K. 그 다음에 아래첨자도 눌러서 1. 방향키 오른쪽에서 아래첨자 나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나오죠. 분수 T 아래첨자 1. 그 다음에 방향키 아래로 해서 D 해줄게요. 뭐라고요? 눈하고 그 다음에 분수 나오고요. 방향키 오른쪽에서 분수 나오고 는하고 2 곱하기 해줄 거예요. 더하기 빼기 연산 놀리기고 해서 곱하기 10도 써줘. 자, 그 다음에 위첨자로 마이너스 7승이 있네요. 위첨자 누르고 마이너스 7 방향키 오른쪽에서 위첨자 나와줍니다. 분수 눌러주고요. T 아래첨자 1 아래첨자 나오고 T 아래첨자 누르고 2 방향키 아래에서 분모로 내려가고 D 해줄게요. 난이도는 요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실제 시험 문제니까. 자, 오른쪽에 넣기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모양이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커서를 뒤에다 갖다 놓고 띄어쓰기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식 다시 한번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적분 클릭. 첫 번째 거 모양 클릭합니다. A, B, 대문자 A까지 입력해주죠.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X 빼기 A 가로 닫고 X 빼기 B dx는 빼기까지. 이건 뭐 다 키보드에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분수 넣어주고요. 대문자 A 아래로 U 분수 나가주고요. B 빼기 A 가로 닫고 위첨자 3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넣기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는데도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 실제로 설명의 반은 날아간다고 생각해서 딱 여기까지 하면 20분?
아니, 15분? 15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자, 도형을 그릴 때 큰 것부터 작은 거 순으로 그리시면 되고 뒤에서 앞에 있는 순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큰 도형인 130에 145 그 도형부터 먼저 그릴 거예요. 자, 위에 메뉴 보기에 가서 요거 100%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아래로 굴려서 살짝 축소할게요. 사이즈가 좀 클 예정이라서 전체적으로 보이게 멀리서 보는 게 좋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아래다가 클릭하고 엔터를 10번 정도 쳐줄게요. 이거를 해놓으면 클릭을 했을 때 자꾸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입력.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직사각형 클릭. 적당한 자리에 클릭해서 도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려진 도형을 더블 클릭. 그 다음 너비와 높이를 바꿔줄 건데 너비는 130, 높이는 145, 그 다음에 크기 고정해줍니다. 잊지 말고 크기 고정. 안 하면 감점이에요. 130에 145 하고 크기 고정했나요? 자, 그 다음에 본문가의 배치는 글 뒤로로. 앞에 있는 두 개 큰 도형은 글 뒤로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채우기로 넘어가서 면세 취향껏 바꿔줍니다. 정말 취향껏 바꿔야지. 자, 그 다음에 위에 선택으로 넘어가서 색깔 꼭 높이 쓰면 일반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선택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네요. 모양이 직각이니까 그대로 설정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위치 잡아줍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만 넣겠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도형을 그릴 건데 저는 위에 메뉴 도형 있으니까 도형에는 이렇게 앞에 도형이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적당한 자리에 클릭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릴 도형은 90에 50짜리 도형을 그릴 겁니다. 유네스코 뒤에 있는 거. 자, 요 도형 더블 클릭하시고 기본 탭으로 넘어가셔서 크기 90에 50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본문가의 배치를 글 뒤로로 해줍니다. 이 위에 글맵시와 그림이 올라갈 예정이라서 글 뒤로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위에 채우기로 들어가서 면색을 역시 취향껏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위에 선탭으로 넘어가서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위치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릴 도형은 세계유산의 정의민 유형이라고 그 위에 있는 도형이에요. 역시 위에 메뉴 도형에서 직사각형 클릭, 적당한 자리에 클릭해서 도형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려진 도형 더블 클릭하고요. 기본 탭 클릭, 너비는 110, 높이는 17, 그리고 오른쪽에 크기 고정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본문가의 배치를 건들 필요 없어요. 자, 위에 채우기로 넘어가서 면색이 정해져 있죠. 뭘로? 파랑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파랑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글기 때문에 위에 선탭으로 넘어가서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세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해주세요. 글꼴을 굴림의 22포인트로 바꿔줍니다. (22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쓰면 되죠. 손으로 쓸 거면 엔터를 치시면 돼요. 엔터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20을 선택하고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 이거 2번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 색깔 글자색 이용해서 빨간색 바꿔주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안에다 입력합니다. 안쪽에 그림이나 글맵시가 들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클릭해서 커서 빼줍니다. 그림 넣을 거예요. 위에 메뉴 입력에서 바로 아래 그림 눌러줍니다. 왼쪽에 라이브러리, 오른쪽에 문서는 더블 클릭, ITQ 폴더도 더블 클릭, 픽처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ABC 주식회사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저희가 그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간혹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름 보고 파악을 하셔도 되는데, 오른쪽 끝에서 2번째에 보면 여기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써져 있더라? 보기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보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작은 그림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간혹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얘기를 미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BC 주식회사 클릭하고요. 아래쪽에 문서에 포함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그리고 넣기 합니다. 적당한 자리에 클릭해서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의 위치와 크기를 이제 바꿔줄 건데, ABC 주식회사를 더블 클릭, 기본 탭으로 넘어가서 사이즈는 40에 30이네요. 40에 3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크기 고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그림으로 들어가서 그림 효과에 회색 쪽 클릭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이번엔 글맵시 넣을 거예요. 위에 메뉴 입력, 글맵시 그림 눌러주고요. 내용이 유네스코. 자, 그리고 조건에는 갈매기형 수장, 크기 50에 30, 도든가 빨강이 써져 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글맵시 모양인 갈매기형 수장, 그리고 글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꼴을 도듬,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을 갈매기형 수장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 만든 유네스코를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시고, 요거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크기가 정해져 있죠? 크기 50에 30이네요. 50에 30, 크기 고정. 자, 그 다음 위에 채우기로 넘어가서 면색이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글자색이 빨강인데 이게 글맵시는 그림이라서 면색을 가지고 색깔을 바꿉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번호 부분 해볼게요. 번호의 모양이 뒤에 있는 거부터 앞에 있는 순으로 그리는 게 좋고요. 뒤에 있는 도형의 사이즈는 8에서 10이네요.
자, 그래서 위에 메뉴 입력 클릭, 그 다음 직사각형 클릭, 그 다음 적당한 자리 클릭해서 도형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려진 도형에다가 더블 클릭하고요. 기본 탭에 넘어가서 크기 8에서 10, 그리고 크기 고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로 넘어가서 면색을 취향에 맞게 바꿔줄게요. 위치 잡아줍니다. 조그마한 거 도형 그렸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직사각형 클릭하고 적당한 자리에 클릭해서 도형 그려줍니다. 그려진 도형을 더블 클릭, 기본 탭에 클릭하시고 크기 13에 13 해줄게요. 그리고 크기 고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색이 흰색이 기본이라서 넘어갈 필요 없고요. 모서리도 둥근 게 아니라서 바로 그냥 설정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려진 거 위치 잡아주세요. 자, 다 되셨다면 요거 그려진 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눌러줍니다. 글꼴 굴림의 20포인트 가운데 맞춤 해줄게요. 그 다음에 1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한 번에 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1번과 뒤에 있는 도형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주세요. 뒤에 것부터 선택하시면 좀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을 다 하셨다면 키보드에서 Ctrl Shift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 네, 한 번 더 드래그 해서 복사합니다. 자, 다 하셨다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을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형의 색깔을 바꿀 거예요. 뒤에 있는 도형에다 더블 클릭, 면색에서 색깔 바꿔주고요. 설정. 또는 뒤에 있는 도형을 클릭하고 위에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수정하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6개의 도형을 한 번에 선택을 한 뒤 안으로 드래그 해줄 건데 도형에다 올려놔야 되고 간혹 이렇게 X자 뜰 때가 있거든요. 이건 크기 조절점에 올려놔서 그래요. 그거 피해서 잘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자,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 풀어주고요. 위에 메뉴 입력에서 이제 직사각형 클릭하고 옆에 글 상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해놓고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인 공서의 18포인트, 수직 수평 가운데는 가운데 정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서의 18포인트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원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자, 다 하셨다면 위에 채우기
옆에 화살표 색업습 눌러주고 선 스타일, 선 종류 위에서 세 번째인 파선 클릭해 줄게요. 점선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여기에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해서 복사까지 끝내주세요. 해볼게요. 자, 여기 마지막 페이지인 3페이지에 첫 줄에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쓰고 엔터 한번 합니다. 엔터 꼭 쳐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컨트롤 1 하기 귀찮지 않아요? 전 귀찮던데. 암튼. 자, 그리고 요거 제목을 블럭을 잡아주고 거기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글꼴을 궁서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합니다. 궁서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위에 메뉴 입력에 어딨어? 덧말 클릭 그리고 덧말에 한국의 갯벌 쓰고 넣기 눌러주세요. 갯벌도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클릭해서 커서를 옮겨주고요. 죄송한데 한국의 뭐요? 한국의 갯벌 거기 위에 써져 있잖아요. 메뉴. 이거 보고 하는 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앞쪽에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 책갈피 클릭 그리고 유산이라고 쓰고 넣기 눌러줍니다. 커서의 위치를 앞쪽에다 두고 위에 메뉴 입력에 책갈피 유산했지? 네. 응, 유산까지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ABC 주식회사로 돌아와서 ABC 주식회사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하이퍼링크 눌러줍니다. 그러면 책갈피 넣은 거 여기 유산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클릭하고 넣기 바깥쪽에 클릭해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ABC 주식회사 마우스 올려놨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으로 변화하면 하이퍼링크 들어간 거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300점이세요. 스타일을 빼먹었으니까 250점이세요. 자,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하고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왼쪽에 USB 드라이브가 아니고 문서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하시고 본인 성함 폴더 더블 클릭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는 이름은 2024 오늘 8월 8일 빼기 성함이 최신 기출이라고 쓸까요? 최신 기출 문제 1회.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고 쉬세요.